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소영진 방송의 시사썰 10분 만평 시간입니다. 자, 이준석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의 이 정치적 판결로 인해서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 집권당은 그야말로 경랑 속으로, 혼란 속으로, 그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이 우리법 연구회 판사와 이 좌파 언론 노조가 이 집권당과 윤석열 정부를 지금 좌파 언론과 함께 이 각각의 역할 담당으로 우파를 괴멸시키고 작살내는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 그 본방에 앞서 손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이 국민의힘 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걸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이 황정수 서울 남부지법 이 수석 부장판사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 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황수석 부장판사는 순천고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이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 28기 수료생입니다. 이 광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수석 부장판사가 되었습니다. 이 최근 정치권과 언론 관련 이슈가 잦은 이 서울 남부지법의 이 가처분 사건을 여럿 맡으면서 눈에 띄는 이 결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김명수 아래에 있는, 김명수 대법관 아래에 있는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 지금 우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그 정치권과 또 언론 관련 이슈, 이 모든 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서울 남부지법입니다. 올해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의 강용석 경기지사가 이 그 경기지사의 후보에 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하게 되었는 이 참여하는 이 TV 토론을 이 그 두 사람만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용석까지 끼어들게 한 이러한 모든 부분들도 역시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이 그 황수석 부장판사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힘당을 떨어뜨리려고 한 거죠. 당시 그 황수석 이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는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이 정한 것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는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자의적 기준이라고 최초로 이분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천 강화군수와 충남 태안군수 등의 예비 후보들이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반발하여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국민의힘의 결정을 뒤집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 황수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서울신문의 호방건설 관련 보도 삭제를 주제로 한 KBS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호반 측의 이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는 당시 기사 57건이 아무런 설명이나 논의 없이 일요일에 전격 삭제됐는데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고 그 문제를 취재 방송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이러한 편파적인 이러한 판결들을 그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법부와 민노총 언론은 연일 하나만 터져라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건 이준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좌파들에게 이준석은 호재 중에 호재입니다. 이준석의 문제는 이 광우병 사태와 같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이러한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금 이 좌파들에게는 주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지금 이 광우병 사태나 세월호 사태와 같은 그러한
이 흥행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좌파들에게 흥행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집권당과 윤석열 정부를 흔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이준석이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또 민주당 내로 민노총이 집회하면 강경 노선 투쟁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주문하고 있고, 언론은 연일 이준석을 띄우고 또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의 토시 하나하나까지 트집을 잡으면서 좌표를 찍어주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이 지금 그 크고 작은 이러한 집회들을 민주당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뭐 강경투쟁을 주문하고 있다는 이러한 신문 보도 내용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만 터져라입니다. 하나만 터져라.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를 결국은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이 국정의 동력을 상실시켜 버리겠다는 건데, 자, 그러니 이준석 사태에 이 좌파들과 민노총 또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다 카르텔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들은 이 이준석 사태에 쾌재를 부르며 연일 보도의 홍수와 홍수를 이루면서 이준석은 현재 뉴스메이커로 흥행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 탄핵정국, 정말 이 광우병 사태에 버금가는 좌파들의 선전선동의 준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준석의 이 성상납과 증거인멸은 입을 다무는 미 민노총 언론은 이 국힘당의 이 미모 발언에는 모두가 또 성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국민의힘당이 연찬회에 가서 4인의 이 그 여성 국회의원 또 김건희 여사까지 이렇게 해서 농담적으로 얘기한, 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미모를 갖춘 사람들이, 자, 민주당이나 이러한 이 세력들에게 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뭐 농담 섞인 이러한 말을 가지고 연일 신문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 한겨레, 오마이, 경향 이런 데를 보면은 안희정, 오거돈, 박어순, 박원순이 이 민주당의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보도 형태를 보면 양비론적인 그런 보도 형태로서 조용하던 좌파 언론은 이 우파에게는 매우 잔인하고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상납에 대한 이 이준석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단 한마디도 지금 좌파 언론에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뭐 페미니즘이니 무슨 뭐 이러한 그러한 그 여성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인권적인 측면을 주장을 하면서도 이준석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민의힘당은 지금 이준석은 사실 이 성상납과 이 증거인멸로 사실은 제명했었어야 됩니다. 그 제명을 하신 당원정지 6개월을 했기 때문에 그 실수로 인해서 역선택의 결과로 좌파들은 지금 준스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준스톤을 다시 돌려달라고 좌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SNS를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SNS에서는 이 드루킹 일당과 같은 집단들이 우파를 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힘당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권력을 잡았다는 이 그거에 그 향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 장세동이나 권선동, 이준석 이따위가 집권당의 면모였으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법원의 결정은 정말 잘못된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지극히 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의사들의 오진보다 사실 좌파 판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편향적인 그러한 오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의사의 오진보다 판사들의 오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대표적인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사유가 되었던 대부분의 것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고 해서 파면한다?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판단이고 정치적인 판결입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의가 오직 정치적으로만 움직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을 들인 겁니다. 그 김명수 대법관부터 헌법재판소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명수 대법관과 우리법 연구원 출신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 이게 문재인 세력들이 심어놓은 결과입니다. 오늘 황정수 이 재판관의 판결은 단 하나의 논리로 재판을 몰아갔어요. 당대표 이준석이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된 것은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치판에서 이 성상납은 뇌물과 같은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성상납 수수와 이 성상납 수수 은폐, 이 품위 의무를 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성상납을 받고 그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큰 사안입니까? 그래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마쳤습니다. 이보다 더한 비상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법 이전에 더 강한 상식, 이건 관습법에 의해서라도 이건 분명한 여러분 비상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황정수 판사는 어떻게 그런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황정수 판사는 매우 치우친 진영 판결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이건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겁니다. 좌파들에게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준석 건은 정말 이 법의 기술자, 이 법의 스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호재 중에 호재입니다. 자, 저는 이 법원이 그날 판결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더 많이 가졌던 이유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던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심리 때 보셨지만은 집요하게 정당의 비상 상황에 묻고 또 묻고 물었던 이유가 분명한 건데 국민의힘당도 이걸 대처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 국민의힘당은 무능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좌파들에게서 이 국민의힘당을 없애버릴 이 절호의 기호를 하고 본 겁니다.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습니까? 권성동 체제가 다시 온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집권당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좌파 황정수 판사는 이 결론을 다 내려놓고 짜맞추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정지를 당한 이 당사자, 그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서 자, 국민의힘에는 차고도 넘칠 정도의 판사들이 있습니다. 상식과 이 법치가 저들의 손에 놀아나는 현실을 관가한 겁니다. 자, 오늘 주호영이도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었었더라고. 이 무슨 이 비상시국에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좌파들의 농락당해도 싼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잃고도 이 탄핵의 부역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정권 교체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윤석열이라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가혹한 현실을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남으신 분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뿐이라고 봅니다. 우파를 통합하고 화합의 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뿐이 없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다시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좌파는 사법부 장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올인했습니다. 운동권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사법시험을 보도록 강권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법 연구회 등 이 좌경 판결들을 한 판사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것을 조직화한 게 우리법 연구회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이 문세 판사들을 어떻게 내세우고 운용했는가를 보면은 잘 나타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을 무조건 믿는 그러한 형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판사가 내린 결론은 정의가 아니고 신탁이 아닙니다. 이건 신할 때 신을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신탁이 아니에요. 정치적 판결에 의한 이러한 판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우파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정치적 판결, 우리법 연구회 등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의 등에 칼을 꽂은 이 탄핵에 대한 이 부역자들, 이 사악한 무리들 또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보수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 국민들과는 좌파들과 함께 이들의 심판 대열에 나서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지킬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우리의 후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에 이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이 붉은색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